정리를 해서 여기 모았는데, 지난주에 어린 학생 3명, 오늘 8명까지, 그 다음에 제가 이거 합치는 사이에 또 3명이 또 올렸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빡빡하게 될 것 같은 이해가 됩니다. 자, 첫 번째는, 여기, 보시죠. 알겠습니다. 몇 시까지 하면 되죠? 5시. 이거 통역이 마음이시죠? 근데 이 학생들도 8시까지 하시죠. 6시까지 오케이. 내가 6시. 근데 학생들이 학교하러 가는 학생들이 많아서. 학생들이, 그러니까 이 시선이 흐트러지면 그만둘게요. 근데 내가 이 다음에 또 강의가 AMP 대학원 강의가 있거든요. 6시 40분이고 10분씩 시작이니까 2시간. 그래서 오늘 아주 그냥 지난주일에 내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가지고 유 교수님 강의하고 바꿨잖아요. 그래서 오늘 빚이 있어가지고 왔는데 또 오늘 내가 5시간 선임이 벌되네. 그러면 이렇게 하시죠. 토를 좀, 템포를 좀 갖기 위해서 제가 가급적이면 짧게 하시도록 중간에 탁탁 제가 알았습니다. 제가 할게요.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 아주 어려운 질문인데 등록금이 싸다고 해서 교육 질이 낮다고 생각합니다. 프랑스는 모든 교육이 무상이다.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좀 참 정말 중요한 거를 해서 무상이 뭔가요? 여러분들은 이건 누가 어떤 분이 쓰는지 모르지만 무상이라는 거는 하나님이 주기 전에 무상이 없어요. 누구를 할래? 그런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프랑스는 내가 프랑스에 4년 살았는데 프랑스는 미테랑 대통령이 있는 14년 동안 7년째 대통령제가 14년 동안에 거의 사회주의 체제를 갖춘 건데 그 당시에 대학이 다 국립대학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사립대학이 없이.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아까 내가 얘기했지만 80%가 사립대학이고 외국은 미국도 마찬가지로 미국 스테이트 유니버시티가 대부분의 이루고 대학을 아이비리그든지 좋은 학교만 몇 학교만 들어오고 유럽은 다 이제 정보적인 거죠. 그러니까 무상이라는 걸 여러분들 지금 우리는 그런 것 때문에 무상급식 하면 마치 하나님이 돈을 주는 것처럼 하는데 누구 돈을 할 거냐 하는 문제예요. 무상급식 한다 그러면 학생 돈으로 학생 아버지의 돈으로 할 것이냐 학생 부모 돈으로 할 것이냐 딴 사람 돈으로 할 것이냐 그런 문제지 공짜로 누가 주는 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무상이라고 그랬다고 하는 건 아니고 프랑스는 무상이라는 것이 아니라 국민 세금으로서 국립대학을 지금도 국립대학은 우리 낮잖아요. 근데 우리는 국립대학이 20%밖에 안 되고 80%가 사립대학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국립대학은 국립세금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정부가 정해가지고 야 대한민국도 50%를 국립대학 하자. 그러면 이제 사립대학이 한 30% 없어져야지. 근데 왜 그러느냐? 내가 대학 들어갈 때는 전체 사람의 한 10%, 남자의 12%, 여학생의 한 3, 4%가 대학 갔어요. 그러다가 이것이 이제 80년이 넘어서 한림대학이 만들어진 82년 넘어서 그 당시는 한 20% 정도 넘었다가 80%까지 간 거예요. 가는 와중에 국가가 대학 교육을 책임졌으면 다 국립대학이 됐을 텐데 국립대학이 안 되고 국가가 책임 못 지니까 사립대학이 대학 교육을 책임진 거였어요. 그러니까 사립대학이 이제 이 등록금 가지고 된 거고 미국 같으면 사립대학은 4만 불에서 5만 불쯤 받아요. 그리고 뭘 잘 모르냐면 주립대학도 아무 주립대학도 마찬가지인데 인스테이트 그 세금 내는 사람의 경우는 한 10,000불 그 다음에 out of state 한국 사람이 어떤 스테이트 유니버시티에 친구 중에서 가잖아요. 그럼 하나 한 25,000불 낼 거예요. 그렇게 등록금이 차이 나는 거 네. 이렇게 보시면 질문의 요점은 그것이 교육의 질하고 어떻게 연관이 되냐. 글쎄요.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 돈 자체는 누구 돈이냐 하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국립대학에 있는 교수들은 공부를 영원 받고 교수하느냐 아니라 이거예요. 그렇죠? 교수나 직원들이 봉급 안 받고 서비스하는 것이냐 그건 아니다. 그리고 등록금이 비싸면 교육의 질이 높아진다는 증거가 있으니까 사립대의 경우는 학생이 오지 않는 거예요. 교육의 질이 안 넣으면. 그러니까 교육을 여러분이 생각해야 돼. 마치 교육이랑 다른 거 생각하면 교육 서비스라는 걸 갖다 상품으로 생각하면 돼요. 상품으로. TV가 값이 비싸면 어떻게 됩니까? 질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으면 안 살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교육 서비스를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을 선택을 들어온 거지 대학을 강제로 들어온다고는 말이 안 되는데 여러분이 대학을 선택해 들어오기 때문에 학교 입장에서는 왜 미국은 5천만 원씩 받고 그렇게 하느냐 5천만 원 내고 대학을 들어오는 거고 지금 일본도 있거든요. 1억을 내야 되거든요. 1억 그렇게 내고 그 질을 택하는 거지 강제 그 학교를 택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경쟁을 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좋은 질의 양질의 것을 지금 하나만 더 얘기해요. 이렇게 매우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게 이제 이 경제를 어떻게 여러분들이 이해하느냐 하는 건데 영국의 의료보험제도가 잘 알다시피 아주 그 정부에서 이제 하는 의료제도니까 우수한 의사들은 다 떠났어. 영국 가면 의사가 없어. 어디가 다 의사가 다 미국 갔어요. 영국 가면 파키스탄 의사밖에 없어. 그런 것만 하면 여러분들이 이게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다시 말하면 money talks, money matters. 돈이 말을 하고 돈이 문제인 겁니다. 네, 그 다음 질문. 두 번째로 이걸로 넘어가네. 네. 굉장히 중요한. 내가 자수했는데 나도 예전에 90% 생활을 리딩을 하고 10%만 생각을 했다. 내가 그 시절이 나한테는 사실은 별로 좋지 않았는데 그때 내가 아까 설명하고 뭐냐면 그때는 이유가 있었다고 했어요. 우리가 대학 다닐 때는 내가 대학 들어가기 50년이 넘었는데 그 당시는 워낙 그 수준이 낮았어. 그러니까 뭘 읽고 배우는 것만 해도 매우 벅찰 때였었어요. 여러분들은 내가 대학 들어올 때에 비하면 훨씬 높은 수준의 고등학교 교육을 받고 나오는 거였었고 나는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뭘 읽고 외우는 것이 나한테는 교육의 전부였었어. 그러나 그것이 내가 미국 가서 생활을 하다 보고 특히 공부를 끝나고 미국에서 교수를 하다 보면 공부 끝날 때까지는 내가 경쟁을 잘할 수 있었지만 그 이후에 본다 그러면 역시 생각, thinking이라는 걸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자체가 한계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그거를 벗어나기 위해서 시간의 50%를 공부하고 50%를 읽고 50%를 생각하라 그런 얘기고 자신만의 철학이 있었느냐 참 어려운 얘기고 철학은 있죠. 누가 자신만의 철학은 있고 그것이 자기의 하나의 일생을 이끌어가는 그런 비중이 되느냐 안 되느냐 문제인데 나는 그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분들이 대학 1학년 다를 거고 2학년 다를 거고 4학년 다르다고 했지만 항상 이제 살아오면서 그 철학이라는 것은 하나만 가지고 사는 것은 아니고 이제 변화를 하는 것이다. 근데 그 변화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된다. 그러니까 변화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지 못하면 그냥 하나만 가지고 외고식으로 살아가는데 그러나 그것은 일관성을 유지한다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변화에 적응할 만한 그런 능력을 갖지 못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세 번째가 스트렝스 디퍼런스와 가지 않는 길, 이게 로버트 프로스트레이션인데 대학교 중퇴라는 경험이 있습니다. 또 한국은 대학 지역 기준 기록수 매년과 대학을 나오는 것이 차별화하는 거리가 있을 겁니다. 70% 이과한 청년들이 대학에서 비싼 전공교육을 학습을 하는데 과연 대학을 더 이게 참 나하고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다르게 표현한 거예요. 똑같은 얘기예요. 우선 스티브 잡스 때 참 딜레마 중에 하나가 아까 내가 왜 is college worth going 대학 갈 필요가 있느냐 하는 걸 얘기한 것인데 그 중에 뭐냐면 스티브 잡스 그 다음에 마크 저커버거 그 다음에 빌 게이츠 다 성공한 세계 3대 성공한 사람이잖아요. 다 뭐야? 다 대학 중퇴예요. 학교의 총장으로서 매우 가슴이 딱 찔리는 게 야 이거 말이야. 천재들은 다 대학 중퇴라는데 과연 대학 올 필요가 있어. 그래서 내가 이걸 챌린지하는 거야. 여러분들한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많은 분석들이 대학 가는 것이 안 가는 것보다 좋다. 여러분들이 스티브 잡스나 빌 게이츠라면 당연히 안 가겠지. 왜냐면 스티브 잡스나 빌 게이츠 또 뭐가 차이 나느냐. 빌 게이츠하고 마크 저커버는 어느 학교? 하버드. 스티브 잡스는 어느 학교? 리드 칼리지라고 그런 스탠포드 위에 있는 데인데 매우 좋은 사립학교예요. 1년에 5만 불짜리 학교예요. 스티브 잡스가 여러분들이 꼭 이걸 읽어보세요. 구글에 들어가서 찾으면 돼. 그 스탠포드 졸업식에서 커맨스먼트에서 스피치를 한 게 있어. 아주 천하의 명문이야. 본인이 쓴 거예요. 스티브 잡스는 대부분 자기가 안 써. 누가 대표를 써가지고 뭐 자기가 의견을 제시하는데 스티브 잡스가 자기 자서전에 썼어. 내가 그 글을 내가 썼다. 왜 내가 썼느냐? 이 스티브 잡스가 그 스탠포드 스피치가 굉장히 유명한 스피치인데 I have 3 stories to tell you. 내가 3가지 여러분들 얘기할 걸 하고 있는 거거든. 내가 어떻게 해서 대학을 중퇴하게 되느냐.
내 인생의 사랑은 무엇이냐? 근데 죽음이란 건 뭐냐? 그 암을 걸렸을 때. 이 세 가지를 얘기하는 것이 그건데, 알렉스 헤일이라는 작가가 있어. 그 유명한 작가인데, 그 사람이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알고리즘이야. 세 가지만 얘기해. 많은 걸 얘기하면 아무도 안 들어. 여러 가지 얘기하면 중요한 거 같지만 아무도 안 들어. 하나 얘기하면 너무 작고, 세 가지. 그래서 약간 글 쓰는 게 나와요. 근데 자기가 어떤 작가한테 부탁을 했는데 이 작가가 못 썼어. 그래서 자기가 손 썼다. 이렇게 쓴 것을 회고록에 나와. 근데 거기에 첫 마디가 뭐냐? 내 인생의 최고의 결정이 대학을 중퇴하는 것이다. 이게 정말 가슴이 철렁한 거야. 대학 총장으로서 갑자기 일을 성공한 사람이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이, 잘한 결정이 대학을 중퇴한 것이었다. 근데 이 빌 게이츠나 마크 저커버는 2년 단위로 중퇴를 했는데 이 사람은 6개월 만에 중퇴를 한 거예요. 그리고 1년 반을 대학에서 그 강의에서 잤어. 등록을 하지 않고 그냥 그 평강 같은 걸 하면서 지낸 거예요. 그랬는데 그래서 다시 얘기했죠. 이 제목에 지금 아이러니컬한 게 아니라 이 천재들은 대학을 다 중퇴했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러분들한테는 브루킹스 나온 아까 여기 나온 브루킹스에서 나온 책들이 분석이 많거든. 대학 가는 거 하고 안 가는 거가 뭐가 좋으냐? Almost always 그 말이 나와. 그 제목이 Almost always. 100%는 아니지만 거의 모든 경우 대학 가는 것이 안 가는 것보다 유리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학 오면 잘했다 이렇게 한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차별하라는 건 이런 거예요. 몇십 프로, 70%는 30% 가든 유럽 같으면 30, 40% 가는 거고, 미국은 한 65%가 대학 갈 건데, 그러나 미국은 드랍아웃이 굉장히 레이트 높아요. 1, 2년에 이렇게 높은데, 그 차별화라는 것은 여러분들 개인이 차별화를 시키는 것이고, 지금 비슷한 전공서적으로 학습을 하는데,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한테는 에듀케이션, 지식의 전달보다는 experience, exposure가 중요한 것으로 가고, 또 하나는 전공서적을 단일 전공에서 하나를 배워가지고는 여러분들이 미래가 보장 안 될 수도 있다. 배운 것이 그야말로 obsolete해진 무용지물이 되는 시대가 올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more than one 이거를 보고 여러분들은 대학 다닐 때 깊이보다는 breadth, 이 폭을 넓혀라. 대학 다닐 때는 폭을 넓히는 것이 you can read them. 뭐 모든 건 다 읽을 수가 없어. 깊이도 깊고 폭도 넓게. 뭐 서인 문제인데 못해 여러분들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뭘 하냐? 대학에서는 몇 폭을 넓혀가지고 그야말로 급변하는 시대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는 그 유연성을 키우는 것이 더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저 질문을 think가 아니라 teach differently different things 이렇게 받아들이면 어떨까요? 교수님들이 알아서 그렇게 판단하시고요. 네, 간호하고 아니 총장님 입장에서도 한림대학은 다른 대학하고 다르게 가르친다. 또 다른 대학에서 안 가르치는 다른 걸 가르친다. 이런 식으로 나아갈 수도 있죠. 지금 그렇게 하는 거죠. 복수 전공을 하고 융합 전공을 하는 게 아까 학생들도 얘기했지만 융합 전공하는 게 누가 어렵냐? 학생이 어렵냐? 교수가 어렵거든요. 교수가 어떻게 융합 가르치니까. 그러니까 한림대학은 교수님들이 이런 결정을 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것을 학생들한테 제공하는 기회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학생들이 받아들여달라고 했고, 그러니까 teach different 뭐 이렇게 좋은 거죠. 이거는 교수님들이 캠페인을 해서 스스로 바꿔야지. 학생은 피교육자니까. 그러니까 교육자인 총장이 피교육자한테 일을 할 수 있지만 교수는 피교육자가 아닌데 총장이 교수보고 일을 하면 그건 되겠어요. 그러니까 학생들의 수요에 의해서 교수들이 teach different를 가져고 갔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고, 자, 간호학부 김민주 학생 사회적으로 대졸자고 교수의 우리는 권위가 더 크다고 하시는데 여기서 권위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말하는지 되게 우리가 아까 그 is what 그 가치가 있냐 하는 거에 첫 번째는 이제 공부 수준이 같냐. 예를 들어서 대학 다니면 안 다니는 거에 비해서 4년 동안 여러분들이 뭘 합니까? 대학 다닐 비용을 내잖아요. 등록금, 그다음에 뭐 자취비, 책 사고 이 잘 비용이죠. 두 번째는 뭐가 있냐? foregone earnings라는 게 있어요. foregone earnings라는 건 뭐냐면 잃어버린 소득이 있어. 고졸 졸업한 뒤에 취직을 해서 4년 동안 돈을 벌었을 거 아니겠어요. 고졸자가 4년 동안 본 돈, X amount.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4년 동안에 대학교는 등록금, 뭐 자취비, 책값, Y. 그러니까 X 플러스 Y만큼을 여러분들이 라이프 사이클에서 더 벌어야 돼. 나머지 4년 늦게 시장에 들어가니까. 그 4년, 그래서 그것을 하는 것을 비교하는 것인데 그것이 미국에서 볼 때
오케이, 그럼 충분하다 이렇게 되는 거고. 두 번째로는 무엇이냐면 대학 다니는 것이 꼭 돈만 더 벌게 더 높은 임금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소셜 스테이터스, 사회적인 하나의 그 뭐 위치랄까, 소셜 프레스티지랄까, 권위 이런 것을 갖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으로부터 오는 하나의 그 보상이 있다. 이런 면에서 여러분들이 그 대학이라는 것의 중요성을 나타낼 수 있다, 느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한명선 내가 오늘 답도 먼저 하고 또 계속 질문하세요, 그죠? 또 들은 다음에 또 테이크노트 했다가 또 질문하시면 돼. 식품영양학과 조은비입니다. 학문을 등한시하면서 선진국 신학과가 나와 있는데 그 세 가지 교육과정이나 교육서 같은 교육 정책이 가장 잘 되는 나라는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이건 뭐 너무너무 많아요. 지금 그러니까 선진국이라고 하면서 아까 내가 대학 교육 경쟁력이 63개 중에서 59위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이건 통탄할 겁니다. 통탄을 해야 돼. 내가 만약에 그 교육 정책 책임자라고 그런다면 잠을 잘 수가 없을 정도로 이게 정말 부끄러운 겁니다. 어떻게 대한민국 경제력이 심해지고 뭐 다른 분명은 다 교육 경쟁도 일반적으로 우리 초등학교나 고등학교, 중고등학교는 매우 높은 겁니다. OECD에서 나오는 그 피사라는 이 퍼포먼스에 관한 건데 그거는 우리가 지금 뭐 세계에서 아주 압도적으로 1, 2등, 뭐 1, 2, 3위를 하는 거죠. 대학만 오늘 이렇게 꼴찌가 되는 거예요. 64에서 59가 뭡니까? 이게 IMD 월드 이코노믹 포럼에 나온 것인데 핀란드 예를 든다 그러면 핀란드 참 멋있는 나라입니다. 불과 뭐 500만, 600만 뭐 이런 나라 이런 데서 여러분들 잘 아는 노키아라는 것을 했다가 노키아가 지금 사업이 안 됐잖아요. 그럼 확 쓰러져야 되는데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어디서 살아났냐? 노키아 그러니까 그 지역이 지금 그 오울라는 데도 있고 이게 지금 그 몇 군데 있는데 이 노키아 본사가 허물어졌지만 여기는 중소기업이 굉장히 강한 거예요. 그 중소기업이 부품을 다 살려가지고 지금 다시 필요하다고 살아나. 거기에 핵심이 누구냐? 대학교야. 대학교가 그 기본적으로 이쪽의 그 모든 연구를 R&D를 해주기 때문에 지금 핀란드에 가보면 한국, 중국, 일본의 바이어들이 바글바글해요. 거기서 그 기술을 찾는다고. 그러니까 지금 전반적으로는 회사가 노키아가 사실은 세상 변화에 늦었지. 우리 삼성이나 애플에 비해서 늦어가지고 결국 회사는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폴더 폰을 만들었다가 그것을 적응하고 하는 데서 1등하면 항상 문제가 돼. 1등하면 안 되네. 1등하면 안 변하기 때문에 1등이 되게 하다가 쓰러지고 2, 3등이 되는 거예요. 1등이 변한다는 게 매우 어려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세상에 공평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돌아가는 거지. 뭐 1등이 매일 변신하면 매일 1등만 하면 뭐 다른 사람은 1등 못 해볼 테니까. 근데 1등하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노키아도 그렇게서 안 됐는데 단지 이것이 바운스백을 어떻게 했냐? 학교가 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학교에서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 중소기업을 통해 가지고 다시 살려가지고 지금 큰 노키아라는 기업 자체는 뭐 옛날 명성을 갖지 못하고 사라졌지만 거기에 있는 부품업체들, 조그만 업체들이 매우 커가지고 핀란드 경제 살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알다시피 핀란드는 초등학교에서 숙제가 없어. 1선 4학년에 초등학교에서는 숙제가 없고 그리고 학생들은 지금 우리가 이제 중학교에서 지금 뭐 해요? 뭐 무기학제 이렇게 하잖아요. 한 6개월씩 하다가 올해부터 1년 하겠다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 식의 정책을 다 유럽에서 보는 거예요. 근데 큰 나라보다는 작은 나라에서 이런 교육제도 가지고 살아가는 이유가 뭐냐? 작은 나라는 사람이 중요하거든. 뭐 그 나라가 무슨 기름이 납니까? 노르웨이 빼고는 지금 그쪽에서 기름 나는 나라가 없거든요. 사람 가지고 하는 거야. 한국은 그렇게 작은 나라는 아니지만 우리는 부전 자원이 없기 때문에 사람밖에 없으니까 사람에 대해 투자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사람이 우리가 우수하지 못하면 발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59위는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다 말씀을 드리고 김진희 무술가는 누가 쓰신 건가? 이거 선생님이 나보고 김진희 무술가가 있는 건 줄 알고 사진을 보지. 야, 내가 자기가 무슨 어떻게 알아, 이거. 그래서 강연자리에 보면, 우리나라가 왜 웃어? 난 그냥 놀랐어. 난 비슷하나 보다. 그래가지고, 야, 이 school 자기 다 했나 보다. 선진국을 되지 못했는데, 최대 이유가 나왔는데,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 궁금하다.
참 좋은 질문인데 어려워요. 내가 아까 얘기했지만 여기 하는데 오기 전에 제가 이제 한군에 끝나고 미국에 가서 강의를 했지만 3, 4년 강의를 하고 영어 정책에 대해서 강의했어요. 그리고 내가 리서치를 기본 토픽이 대한민국은 선진국이 될 수 있을 것인가. 근데 내가 이제 일생을 경제 정책 파트에서 일을 하다가 마지막에 내가 이제 그 정리를 해야 되는데 굉장히 내가 선뜻 그래 한국 조금 지나면 선진국 될 거야 라고 말하기 어려워요. 왜 어렵느냐? 선진국 안 된다고 말할 수는 없는데 선진국 문턱까지는 와 있어. 우리가 산업에 관해서는 우리 선진국이에요. 그러니까 industrialized country 이런 거는 선진국이에요. 그러니까 삼성, 현대 이런 거는 지금 세계적으로 봤을 때 한국 선진국이 아니라서 IMF 연국이 188나라인데 IMF에서 선진국 Advanced Industrialized Countries가 그런 클래시피케이션인데 24나라인데 우리나라가 포함돼.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러면 선진국이에요. 그러면 한국 선진국 아닙니까? 아니야. 내가 좋아하는 총재로서 우리가 회의를 가면 한국은 항상 이머징 이코노미스 신흥국에 끼어들어요. 왜냐? 우리는 선진국이 아닌데 서비스 산업 특히 금융이 제일 발전한 것도 금융도 안 되고 교육, 의료, 보건, 노동 여기는 우리는 중진국도 잘 될까 말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제조업하라는 선진국이 되지만 나머지는 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해야 되냐? 기본적으로 이 서비스업을 해야 돼요. 내가 하나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정말 잘 이해를 못하는 거지. 아까도 뭐 무상 그러는 바람에 깜짝 놀랐는데 하나님이 준 게 무상이지 세상에 무상이 없어. 그러니까 there is no free lunch. 공짜 점심이 없어. 세상 공짜가 없어. 무상이라면 전 세계에 있을 수가 없는 거야. 아버지가 주는 것도 다 중요하지 공짜가 없는 거예요. 공짜라는 건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를 여러분들이 딱 생각해요. 그리고 무상급식이라는 거는 매우 미스리딩한 거야. 그런 건 있을 수가 없는 표현이야. 무상급식하고 마치면 하나님이 좋은 무상급식이지만 무상급식은 내가 내 돈 안 내고 먹는다는 것이 남의 돈 내고 먹겠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그거는 그 돈 가지고 내가 내 돈 내고 밥을 먹었으면 그 돈 가지고 딴 걸 처리하면 되는 거예요. 딴 걸 더 하면 되는 것인데 그걸 갖다 무상이라고 하는 바람에 많은 사람들이 공짜로 먹는 줄 알고 있어요. 그 공짜가 아니에요. 그 절대로 그런 표현이 나와서 한다는 것이 우리 수준을 지금 나타내는 선진국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라고 난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러면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느냐? 잠깐만요. 그 얘기는 지금 교육부 장관이 교육감 나가면서 한 얘기입니다. 생각해보면 내가 근데 구태여 이렇게 꼭 특정인을 집어서 얘기하기 싫어가지고 지난번에 우리 강원도에서 이제 제일 먼저 했다고 또 크게 자랑했잖아요. 근데 강원도가 지금 전국에서 재정이 제일 취약한 데예요. 재정 자립도가 우리는 한 27%밖에 안 돼. 전국이 52% 보는 건. 강원도가 제일 가난한 지역에서 나는 그 돈이 있으면 이 가난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은 할 텐데 그 돈을 갖다 왜 거기다 쓰느냐 이해를 할 수가 없는데 내 같으면 내가 일생은 정책을 담당한 사람이었었는데 너무 가슴이 아픈 거야. 근데 뭐 내가 할 수가 없으니까 강원도 도민이지만 한 표밖에 없으니까 나 같으면 그렇게 안 하겠다 이건데요. 근데 그렇게 쓰자 그러면 쓰는 거죠. 뭐 그건 나쁜 건 아니고 잘못했다는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옳고 그름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 나 같으면 그래서 내가 안다 그런 얘기지. 근데 단지 많은 사람들이 무슨 공짜로 뭐가 나왔다 생각하면 안 돼 이거예요. 누구 도에서 그 예산을 써서 거기다 썼기 때문에 나는 그 도의 예산을 가지고 다른 걸 써서 발전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지. 내가 무슨 뭐 그걸 내가 가진 것도 아닌 거고 선택의 문제고. 우리나라는 무슨 노력을 해야 되느냐? 아카데미아, 학계를 키워야 돼요. 그러면 아까 뭐 왜 유럽은 국립대학에 가서 그 무상이라고 그러지만 그 국민 세금으로서 대학을 운영하는데 우리 못합니까? 그걸 바로 우리 국민들이 세금을 대학을 운영할 만큼 내지 않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내가 볼 때 기업이 대학 발전에 기여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아직 못하고 있어요. 왜 못하느냐? 그거는 세금 제도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기업이 대학에 기부를 하게 된다든지 대학 발전 쓰면 그거를 기업에 부담을 들어줘야 되는데 우리 기업하고 되게 정치권하고 친하지 그죠? 더 이상 빗댄 얘기 안 하겠지만 근데 기업이 사실은 대학하고 친해야 돼. 그리고 또 사회에 이런 뭐 부유한 사람들이 대학에 투자를 많이 해야 돼. 내가 하나만 얘기를 하면 우리 유 교수님은 이제 독일에서 공부했기 때문에 이 사립대학 쪽을 잘 모르실 거예요. 이제 미국에서 보면 내가 이제 펜 대학에 있었다고 했잖아요. 아이비 유니버시티인데 그 대학은 등록금의 그 전체 학교에 쓰는 비중의 비율이 25%예요.
등록금이. 그리고 그럼 나머지는 뭐냐? 한 10%, 15%는 주 정부에서 돈이 들어와요. 제 아무리 사립대학이지만 공공성이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15% 들어와. 그 다음에 한 20% 정도는 인더스트리에서, 기업에서, 산업에서, 기업에서 기부를 해요. 기부라는 거는 용역을 주는 것도 많죠. 그건 뭐 공짜로 돈 주는 게 아니라 거기다 이제 대학에서 일을 시켜가지고 용역을 하는 거 있고. 그 다음에 한 20% 정도는 그 재단, 그 학교 자체가 인다우먼트가 있어요. 그 돈을 또 돌려서 받는 거고. 그리고 나머지 한 15%는 시민들이 거기다가 도네이션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 우리는 지금 뭐냐? 전체 예산의 등록금의 비중이 한 65%, 70%될 거예요. 그거 없으면 이제 학교 운영이 안 되는 거지. 왜 안 되느냐? 사립학교는 정부에서 돕지 않거든. 두 번째는 기업에서 돈을 돕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 앉아가지고 재단의 기부금이나 뭐 이런 거 가지고 운영하려니까 좀 손발이 묶여 있는 거죠. 그러면 사립대학이 너무 이제 학생 등록금 비중이 등록금이 미국에서 4만 불, 5만 불 되지만 우리도 그렇게 안 되잖아요. 지금 750만 원 평균 이러니까. 그러니까 뭐 그거에 비하면 훨씬 작은 거죠. 이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고 다시 말해서 선진국을 배우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느냐? 아카데미아. 이 학교가 뭐 된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뭐 서울대학이 좋은 대학이다. 뭐 한인대학 좋은 대학이다. 서울대학이 좋은 대학인데 하버드하고 서울대학의 차이가 안 나오는데 크게 말해서 하버드하고 서울대학의 내가 너무 소리였더니 그게 놀랐네. 내가 말을 빨리 하느라고 내 나이 이렇게 말을 빨리 하느라고 젊었을 때는 너무 빨리 빨라가지고 그 뒷말이 앞말을 잡아먹었어. 근데 지금 나이가 드니까 좀 천천히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끝이 없는 얘기인데 기본적으로 아카데미아가 잘 돼야 되고 아카데미아 얘기하는 거는 세계에서 인류 기업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뭐 GM, G, IBM 뭐 뭐라고 칩시다. 애플 그것과 삼성의 차이는 하버드와 서울대학 사이에 10분을 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발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학계가 훨씬 더 지금보다 수준 높아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광고 홍보학과 지우리 막스. 근데 아까 김진희는 무슨 과예요? 알고 넘어가야지. 없어? 네, 무슨 거예요? 디지털 미디어 콘텐츠 학과요. 아, 오케이, 알았습니다. 여자부터는 물어보지 마세요, 나한테. 네, 지우리 한림의 교육 비전을 총장님의 개인 비전을 얘기하는 건가? 이게 이 지우리 학생이 물어봤는데 한림의 교육 비전을 학생 중심 교육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내가 한림의 교육 비전을 만들 때 이 키워드를 넣은 거죠. 그죠? 그러니까 총장님의 학교에 대한 비전이 뭐냐고 물어본 겁니까? 총장님의 개인의 비전은 뭐라고 물어본 건지. 지우리 학생 어디 있어요? 지우리 학생, 오케이. 무슨 거예요? 아, 개인의 내가 나이가 너무 많아. 이제 비전은 젊은 사람이 미래를 가지고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나는 뭐 그러는데, 내가 개인적인 비전은 있죠. 나는 개인적인 비전은 경제학을 공부했고, 경제학은 인문과학이나 자연과학하고 다른 측면이 많죠. 사회과학은 되게 사회 문제에 대해서 현실과 아주 떨어지면 굉장히 좀 나 같으면 뭐 바른 지역이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현실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고 그러기 때문에 아까 내가 2014년도에 미국 가면서 이제 그때는 군직을 다 끝난 줄 알고 다시 이렇게 하는데 오지는 꿈에도 모르고 내가 이제 마지막으로 내 공부한 걸 정리해야겠다. 그 꿈이 뭐냐? 대한민국의 선진국이 되는 거. 대한민국의 선진국 문턱을 넘어간다면 아마 근대 역사에서 처음일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본은 이게 우리나라를 침략하고 15세기에 임진왜란 때부터 총도 만들고 이런 나라예요. 그러니까 근대 역사에서 이 중진국이다. 이렇게 선진국 된 나라는 단 하나도 없어요. 단 하나도 없어. 한 나라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나라가 돼야 돼.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그거를 돼야 되는데 내가 2010년도에 8년도 9년도 10년도 초까지 OECD 대사를 했어요.
OECD 대사할 때 우리가 뭐 들어갔냐 그러면 개발원조위원회 들어가서 선진국이 거처럼 됐어. 우리가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원조를 받은 나라가 원조 주는 나라가 될 거예요. 얼마나 멋있는 건지 몰라. 이건 돈을 가지고 줬다고 되지 않아. 모든 조건이 맞아야 돼. 그래서 협상을 1년 해서 됐는데 매우 자랑스러운 거지만 그러나 그건 고익사지고 아까 얘기한 금융, 뭐 노동, 교육 이런 법, 의학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이 자유화와 개방이 돼서 세계하고 경쟁을 하면 괜찮아요. 아까 얘기하다가 또 갑자기 중간에 쫓아가지 못했는데 내가 대학을 다닐 때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67년도에 뭘 했냐면 가트랑을 가입했어. 지금은 여러분 WTO라고 알고 있을 거야. 우리 대학 다닐 때 대우밖에 안 했어. 왜 대우밖에 안 했냐? 가트라는 일본 무역, General Agreement on Trade and Tariffs 이런데 이걸 들면 나라를 개방해야 되기 때문에 대학생들이 매일 데모하는 거야. 매일 데모했어. 우리 나라에 얼마 낸다. 왜 안 되느냐? 우리는 아무것도 기업도 없고 약한데 나라에 그러면 외국생활 다 잡아간다. 다 잡을 것도 없어. 뭐 만드는 게 없는데 뭐 잡을 것도 없는데 그때 매일 데모했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우리나라가 뭘 했냐 그러면 가트에 세 가지 품목부터 시작하자. 개방을. 그 세 가지 품목이 뭘 했냐? 처음에 치약, 두 번째 비스켓, 세 번째 초콜릿 이걸 했어. 왜냐면 다른 제품을 하니까 너무 만드는 것도 없지만 불안했거든요. 지금 여기서 치약, 그러면 국산하고 외제 구별합니까? 초콜릿, 비스켓 안 하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야금야금 시작해가지고 제조업부문 99%를 개방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조업에 대해서는 지금 삼성현대가 왜 나가서 이렇게 막 세계를 휩쓸고 팔냐? 다 개방할 거는 우리가 지금. 우리가 다 개방하면 우리가 다 세계를 정복할 수가 있는 거라. 우리가 개방을 하지 못하면 정복을 못하는 거야. 그 의료시장 왜 개방을 못해? 지금 여기 의대생 역할했지만 전국 1등한 애들이 다 의대를 들어가는데 개방 못할 게 뭐 있어? 가서 그거 다 이기면 되고 법대 지금 법대는 법학전문대하고 말해가지고 우수한데 법률시장을 개방 못할 게 뭐 있어요? 금융? 이거 내가 OECD 가입협상 할 때 95년부터 2년 동안에 가입협상 맺었는데 내가 파리에서 금융을 개방하면 나라 죽는 줄 알았어. 내가 매일 비밀 절대 우리나라 금융 개방 못합니다. 왜 이걸 알면서 얘기하니까 당시에 제일 큰 회사 은행이었던 제일은행이 제일 먼저 망해가지고 그 제일은행 행장이 미국 사람이 된 거죠. 지금 여러분들 제일은행 행장이 미국 사람이다, 한국 사람이다 관심 있나요? 거기 99% 사람이 일하는 사람이 한국 사람이면 된 거지. 그 주인 누구냐? 지금 스탠다드 차트 은행 같은 거 그것이 어떤 은행인지 여러분들 관심이 있나요? 누가 행장이 누군지 뭐 관심이 있나? 일하는 사람이 90%가 다 한국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해남 이름 되는 거고 은행이 잘해서 고용을 많이 늘리면 되는 것이지. 그런 거라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총장의 비전은 뭐냐? 어떻게 하면 대한민국이 선진국이 될 것이고 이 조건을 어떻게 맞추느냐. 그거를 내가 잘 이해하고 한인대학을 이제 이미 끝나서 그만두면 빨리 그 책을 쓰든지 맞은 글을 쓰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미래는 어느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 창조해 가는 길, 감명 깊게 와닿았는데요. 총장님이 청년이셨던 시절 그랬던 미래가 지금의 모습과 일치하는지 궁금합니다. 참 어려운 질문인데 나로서는 지금도 가슴에 남아있는 게 내가 67년도에 그때 67년도가 이제 일본이 64년도에 올림픽을 하고 우리가 88년도 올림픽 하고 그 다음에 굉장히 발전해서 나라가요. 일본이 64년도에 올림픽을 개최했어요. 그리고 일본이 64년도에 OECD에 가입을 했어. 일본이 부흥을 맞추는 거라. 그래서 그때 일본에 세계에 있는 대학생들을 초대를 했어. 내가 67년 대학 2년이었는데 한국의 대표로서 일본의 하치오치라고 화랑제라고 쓴 거기서 도시에서 전 세계 대학생들 심포지엄에 처음 갔어요. 그러니까 내 일생에 처음으로 비행기 탔죠. 비행기 타고 도쿄에 가서 도쿄에 그냥 하치오치에 가서 일본을 그때 한 달 있었어. 국제회의를 일주를 하고 일본 외무성에서 그 세계에 있는 대학생 대표들을 한 3주 동안 갔다가 일본을 이감시킨 거지. 일본이 뭐 자랑을 하는 거죠. 우리가 얼마나 커갔냐. 그때 이제 그 세미나는 내가 이제 우리나라 학생 대표로 갔지만 그 나머지 투어 숙주하는 데는 우리나라 한 20명 정도의 학생을 초청을 해가지고 같이 일본을 들어가지고 우리 신문호 숙제에서 배 타고 들어오면서 한 1분도 못 쳤어. 내가 젊었을 때니까 여러분들 이게 학생들 나하고 비슷해. 우리는 왜 이럴까?
우리는 왜 이럴까? 가슴에 열병을 가져온 거야. 그런 내가 사실 그때부터 아, 내가 공부를 좀 잘해야겠구나. 공부를 못하니까 이렇게 됐구나. 공부를 잘해야겠구나. 근데 시무노 세계에서 그 부산항에 들어올 때 부산항이 이제 좀 이렇게 부산 사람인지 모르지만 산에 있었어요. 산에 이렇게 들어와. 배 타고 들어오는데 지금 그 눈물밖에는 없었어. 야, 왜 우리나라는 이렇게 못 살까? 또 우리 백화점에서 이 넥타이를 갖다가 요새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넥타이를 갖다가 막 세일하잖아. 그 단돈 뭐 지금 기억이 안 나지만 100엔 뭐 이렇게 막 세일하고 그거 몇십 개 사가지고 우리 친구 나눠주고 뭐 이러면서 야, 우리는 왜 이렇게 못 사는가? 그 열정이 내가 이제 사실은 일생을 이런 경제 정책에 이제 나를 인볼브하게 만든 거지. 근데 하여튼 그날 그 순간은 지금도 못 잊는데 이 학생이 질문한 걸 보면 그때 생각했던 대한민국은 67년도이기 때문에 굉장히 뭐 지금 하면 200불도 안 됐을 거야. 2만 불이지만 내가 미국 갈 때 우리나라 1인당 74년대 GDP가 400불이었으니까 지금 28,000불일 때 400불이었으니까 그때 200불밖에 안 될 때지. 그러니까 그때 그 생각을 해가지고 지금 이런 한국을 비주얼라이즈 못한 거죠. 이래까지 않았는데 하여튼 이건 자살해야겠다. 그 생각밖에 없는 거죠. 총장님의 현재 모습을 보고 글쎄 뭐 총장님이 아니 내가 어렸을 때 그랬던 미래가 지금의 나의 모습이 아니라 지금의 한국의 모습이 가장 그런 얘기지. 그죠? 근데 지금의 한국 때는 지금 학생 어디 있어요? 그 앞에 질문이 뭐였어요? 그런 거 있죠. 왜냐면 학생이 나한테 관심 있을 리는 없잖아요. 학생 나라에 관심이 있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근데 그때는 뭐 솔직히 말해서 이렇게 발전할 줄은 꿈에도 몰랐던 거지. 그때는 우리가 여러분들 상상을 못해. 60년대 대한민국이 얼마나 가난했냐를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무슨 꿈 같은 소리 하냐. 전 아시아에서 밑에서 두 번째였어. 가난하기를. 그래서 우리가 왜 한국의 기적이라고 그러냐. 성장을 빨리 해서 기적이 아니라 워낙 가난했기 때문에 이게 성장이 제일 높은 거예요. 근데 그때는 어떻게 됐느냐. 성장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뭐 경제 발전 정책을 취하려고 그러면 되게 뭐에 갔었냐? 세계여행을 갔어. 이 기록이 다 있는 건데. 세계여행을 갔었는데 세계여행 가니까 너희들 오지 말라고 그랬어. 너희들은 오기 전에 그 옆에 나라 가서 배우고 와. 그 배우고 온 나라가 어느 나라냐? 필리핀, 파키스탄이야. 그러니까 세계여행에서 한국 대표 보고 야 너희들 직접 오지 마. 너희들 너무 후진 나라니까. 그러니까 너희들은 필리핀하고 파키스탄 가서 배우고 와. 필리핀의 1인당 GDP가 우리나라의 2배였어. 여기 수학을 싫어하는 사람이 많지. 그렇지만 생각해봐. 우리가 그 당시에 필리핀의 반인데 지금 10배야. 20배의 전환이 있으려고 하면 50년 동안에 40년 동안에 20배 전환이면 1년에 몇 프로씩 올라가야겠어. 잘 안 되지. 그죠? 그렇게 우리가 발전한 거예요. 지금 서울에 제일 중요한 그 빌딩들을 그때 다 필리핀에서 건축가서 지어줬어. 우리 60년대 그런 게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장춘환 공원도 그 사람들이 토대를 만들어준 거고, 그 칠거리로. 그런 식의 수준에서 우리는 필리핀을 너무너무 부러워했던 거야. 근데 그 파키스탄 왜 그러냐? 그 사람들은 좀 서양 문물을 먹었거든. 한국은 영어 쓰고, 뭐 필리핀도 그렇고, 우리는 워낙 가난했으니까. 이런 나라가 이렇게 됐다는 거는 그야말로 그걸 그러니까 기적이라고 그러는 거죠. 기적이 우리 스스로 기적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세계은행에서 에이션 미러클 그 책을 만들 때 에이션 미러클 중에 그 당시는 요즘은 그런 말 안 쓰면 5 타이거스 4마리의 타이거스가 있다고 했어요. 그 타이거스가 누구냐 그러면 한국, 그다음에 대만, 홍콩, 싱가포르 이거 갖다가 5 타이거스라고 했지. 근데 그럴 때가 됐다 이렇게 있다고요. 서정철 이거는 또 무슨 과? 서정철 무슨 과? 다른 자료를 보니 대학교도 중요한 검사였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대학교는 자유로운 토론 문화가 부족하는 모습을 보이는 듯 수시적이고 동시적이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이것 때문에 내가 그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경직 되었다는 것도 맞고 또
나는 뭐 절대 남한테 이렇게 책임을 돌릴 의향은 없어요. 근데 이제 우리는 지금 교육에서 아까 내가 그 교수들의 책이 몇 년도 책이냐 뭐라고 그랬잖아요. 셀러버스가 말이냐. 네, 내가 우리 교수님들한테도 많이 부탁을 하는데 학생들도 많이 바뀌어야 돼요. 내가 학생회 작년에 17번 만났다 그랬잖아요. 학생회 장관을 제일 많이 부탁한 게 전달된지 모르지만 뭐냐면 여러분들이 강의 평가를 정확히 해야 돼요. 지금 다시 내 강조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강의 평가를 정확히 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뭐가 내가 못하느냐. 내가 작년에 교수님들한테 그 리서치를 잘하는 분들을 상을 줬어요. 근데 사실은 교수로서 가장 큰 영광은 베스트 티처 어워드가 돼야 돼. 강의를 잘하는 교수가 교육을 잘해야 되니까. 근데 베스트 티처 어워드를 드릴 수가 없는 것이 실러버스를 분석하고 다 할 수 있는데 뭘 못하느냐? 여러분들의 강의 평가가 너무 엉망이야. 그래서 내가 학생회장들한테 대놓고 한 10번을 얘기했을지도 몰라. 여러분들이 이걸 반성해놓자. 강의 평가 똑바로 해야지 강의가 되는 것이다. 근데 이제 많은 학생들이 나한테 뭐라 그러냐면 총장님 우리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압니까? 지금 4.5 만점에 거의 30명에서 왔다 갔다 해. 야 그러면 한림대학 학생들 성적을 다 A를 주면 교수들이 그러면 여러분들 그러면 학점을 갖다가 사회에서 인정할 것 같아? 안 하잖아요. 안 믿잖아. 그러니까 강의라는 거는 성적 교대하듯이 강의 거기 있어야 되는데 왜 있어야 되냐 했더니 저희가 누구지 밝혀질까봐 무서워서 저희는 다 할줄 알겠습니다. 야 그거는 똑같이 어떻게 그렇게 밝혀지느냐. 그 절대로 없다. 농담으로 어느 교수님이 그랬대. 내가 들었는데 농담으로 야 너 네가 이렇게 뭐 자유 이거 쓰는 거 막 썼는데 내가 다 알아 그랬다는데 진짜 그런 줄 알고 내가 못 쓴다는 거야. 점만 찍고 안 하면 그걸 성적 없거나 점만 찍고 간다는 거라. 그래서 내가 너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실제로는 여러분들도 바꿔야 돼. 내가 학점 학교를 얘기가 안 됐지만 이제 고대나 뭐 서울대학에서 자유전공제를 해요. 우리도 이제 그렇게 하려고 생각 중인데 자유전공제를 한다면 여러분들이 스스로 책임을 지고 설계를 할 수 있어야 돼. 그들이 많은 학생들이 보면서 보면 전화본다는 거야. 엄마, 난 무엇을 해야 돼? 나 무슨 과목을 해야 돼? 이런다는 거야.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까지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지 않고 살았기 때문에 학교에서 강의하는 것도 문제지만 여러분들도 사실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문을 갖다 다 고쳐야 되는데 지금 다 고쳐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노력하고 학교 노력해가지고 지금 여기 그 서정철 학생이 얘기하는 것에 토론 문화가 부족하다는 것들도 지금은 그래도 이렇게 이거 굉장히 머리를 써가지고 이렇게 하겠지. 아마 질문에는 안 했을 거야. 써놓으니까 이렇게 써놓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아주 어그레시브하게 질문도 하고 토론하고 또 교수님하고 여러분 간의 토론만이 아니라 여러분 사이에서 토론해야 돼. 근데 이거를 훈련을 잘하는 사람은 꼭 싸워. 우리나라는 토론하려고 하면 조금 그냥 싸워. 소리치고 싸우면 안 돼. 서로 다양하고 다르다는 걸 인정을 하고 같이 토론할 수 있어. 그런 문화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하여튼 그거는 하루 아침에 될 건 아니고 많이 노력을 하도록 하십시다. 그 다음에 국문학과 아니야 서정철 학생 누구과? 동생 누구과? 국문학과 최양선입니다. 지방대학의 명문화와 수도권 명문대학 캠퍼스의 지방화를 이루는 중 어느 방법이 올바른지 또 가능성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입니다. 나는 여러분들 저기 총장 내가 취임할 때 그거 이거 맞지만 나는 한 번도 지방대학이라는 말 안 썼어요. 난 지역을 얘기하지. 고대가 서울지방대학인가, 하버드가 무슨 보스턴 지방대학인가, 스탠포드가 캘리포니아 지방대학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왜 지방대학이라고 쓰냐? 내가 총장 협의회 가서 그런 얘기 했어. 왜 지방대학이라고 그러냐? 마치 지방대학이라고 하면 어느 지역의 대학교가 그건 있을 수도 있지만 왜 지방대학이라고 해가지고 마치 서울하고 지방을 대비하는 걸 만드냐 했더니 그게 아니고요. 실제로는 뭐 교육부 당국자에 의하면 우리나라 법이 있대. 지방대학 기술법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렇게 쓰는 겁니다. 그러는 거야. 근데 지방대학이라는 말 자체의 카노테이션이 그냥 굉장히 좀 마치 서울하고 아니고 이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걸 내가 그 얘기니까 여러분들은 그 정도로만 이해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은 한 30년, 40년 전에 비해서 서울과 지방 간의 격차가 훨씬 벌어진 거야. 내가 여러분들한테 경제를 강의 오늘 안 해서 했지만 내가 내일 강릉시장부터 해서 강릉시장의 직원들이 전원을 데리고 내가 강의를 하는데 30년 전에 이 춘천, 강원도가 대한민국
전체 평균 소득의 56.5%였어. 3.5% 떨어진 거지. 지금은 얼마냐? 85%야. 내가 강원도의 지도자라고 하면 가슴을 칠 일이야. 왜 이 30년 전에는 3.5%밖에 안 됐는데 그동안에 강원도는 뭘 잘못했길래 지금 소득이 15% 떨어졌을까? 궁금하지 않아? 그래서 내가 그랬어. 내가 이제 이 나이에 나이도 많고 하지만 내가 이제 경제 정책만 담당하다 왔으니까 내가 마지막 기여할 수 있는 거는 왜 강원도에 이렇게 떨어졌을까? 이렇게 보는 거예요. 지금 문제는 뭐냐면 서울에 있는 사람이 지방원이나 지방원 서울 가냐가 중요한 것은 아니고 또 강원도에 왔더니 해발 앉아가지고 무슨 동서 고속수를 지어달라 뭘 달라는 남의 돈 쓰겠다는 이렇게 많아. 근데 내가 이런 자리를 많이 가봤지만 남의 원조 받아서 잘 된 나라 전 세계에 없어요. 아프리카 나라들 원조 무지개 받거든. 원조 받으면 잘 안 돼. 항상 성장 동력을 내부에서 창출하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자꾸만 남을 가다고 남의 돈 우리 건설 도로 지어주세요. 뭐 해주세요. 지어주지 않을 분들은 지어줘도 발전 못하는 거야. 내가 발전할 수 있는 대한민국이 만일에 58년도 59년도에 미국이 한국에 원조를 끊겠다고 하지 않았더라면 끊겠다고 하는 게 그 당시에는 민주당 정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5개년 계획이라는 걸 만들려고 노력을 하다가 근데 정치가 불안정해가지고 못하고 있다가 혁명이 났어.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이 도움을 받아가지고 5개년 계획을 세운 건데 만약에 미국이 내가 볼 때는 그래요. 만약 미국이 계속 원조 쓰면 우리 먼저 받고 살았을 거야. 또 원조 받고 아프리카처럼 내가 특정 나라를 얘기하니까 나중에 또 서로가 되지는 않겠지만 그 원조 나라는 그 원조를 서로끼리 나눠갖기 위해서 전쟁을 싸우고 정치가 부패해지는 거야. 원조로가 잘 되는 나라가 없어. 강원도 내가 그랬어. 지난번에 작년에 4월달에 내가 3월달에 총장이 왔는데 4월달에 여기 국회의원들 다 오셔가지고 그런 말씀을 드렸지. 시장공수 18명 그다음에 국회의원 우리 국제회의실에서 그 환영회 행사를 했는데 내가 여기 총장이니까 나보고 마지막에 내가 얘기해달라고 그랬어요. 성장은 항상 내가 하는 것이지 남이 나를 성장시키는 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내가 어느 위치에 있느냐 100명 중에 내가 1등에 있을 때고 10등, 50등, 80등 다 나야. 80등도 나고 10등도 나고 1등은 나야 거야. 그게 뭐 1등 했다고 다른 사람이고 80등도 다른 사람이 아니야. 단지 거기서부터 나는 내가 왜 만일에 경쟁을 해야 된다고 한다면 남보다 못해서 걔네는 내가 스스로 파악을 해가지고 내 능력껏 내가 뭘 찾아야지. 남이 한 대 쫓아가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남들이 하면 안 돼. 내가 농구 잘하는 사람이고 농구 잘하면 농구 잘해야지 축구 잘하는 사람 보고 축구 하려고 그러면 됩니까? 안 되듯이 항상 여러분들의 장점이 무엇인가를 잘 찾아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질문에 내 답을 한다고 한다면 이것이 뭐 지방명문화 수도권 왔다 갔다 했다고 뭐 탱자를 귤을 얻다고 보면 탱자면은 귤과 위치라는 게 한자어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말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귤을 갖다가 북쪽에 심었더니 탱자가 됐다는 말이 있는데 이걸 갖다가 이걸 심어서 이거 되는 거는 또 토양에 관한 문제이지 뭐가 된다 이런 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한림대학 입장에서 혹시 이것이 이제 명문화 한림대학을 두고 했다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 발전해서 방법을 강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나름대로 남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잘 될 수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거는 무엇이 옳고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자체가 이런 방법을 찾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법학과 홍석구 이건 누군가 이렇게 썼어. 누구신가? 그렇구나. 오케이. 현재 복숭아 업무화에 대해서 질문을 어떻게 복숭아 클럽은 이제는 충분한 장점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 양성학교 시험을 신경 쓰고 있어 학문의 인문화에 배우고 영어를 분리 대학교를 그래서 학문별로 인문을 시작하여 세분화된 전공 심화학원을 배우게 되는데 복성을 하게 되면 2년 심화로 학원을 배우게 되거나 훌륭한 학원을 됩니다. 그래서 학생의 권리 경험을 구성을 비교 우리 무쇠되는 셈이니까 1년 전에도 복성을 운영하면 학점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오케이 뭐 질문을 안 하네. 아까 내가 얘기했지만 복성은 필수화는 이제 17학년 입학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인데 지금도 20.1%의 학생이 복성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복성을 지금 처음 도입한 것이 아니라 하고 있는데 복성호 한 학생을 내가 작년에 와서 몇백 명을 다 이제 분석을 했었어. 이 학생들이 어떤 성향의 사람이고 커리어가 어떻게 되느냐. 근데 역시 복성호 한 학생이 성적이 좋고
사실이니까 오해하지 말고 여학생이 많고 왜 여학생이 복습을 많이 하는지 내가 잘 모르겠지만 공부에 대한 그런 열정이 더 나은 사람들이 그건 내가 일일이 할 수는 없고 그렇게 해가지고 되는데 훨씬 내가 볼 때는 그 미래에 대한 것이 잘 되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래서 이런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선진국에서는 다 이렇게 지금은 이런 걸 다 나왔대요. 교수님한테 얘기한 거지만 intellectual parochialism 뭐냐? parochialism이라는 P-A-R-O-C-H-I-A-L-I-S 그러니까 지적인 페널티라는 게 있어. 그래서 스탠포드 대학 같은 데 들어가봐 하는 데나 학교에 들어가서 규정을 보면 A라는 학생은 자기 전공의 3분의 1 이상을 특정 학교에서 못 배운다. 왜냐면 그 학생은 거기에 노예가 되는 거야. 작년에 이 자리에 똑같았는데 요 앞에 세 학생이 전자정보과에 있었어. 내가 설명하니까 90학생을 듣고 나온다는 거야. 미국 같으면 130학생에 90학생을 하나 뺐으면 그 학생은 학교에서는 불가능하게 만들어주는 거야.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알고 보니까 55학점이 정부 필수더라고. 그래서 지금 이번에 55학점 정부 필수를 없애고 막 한가운데는 다 없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지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기본적으로 공부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하나에 그 몰입을 해서 하나를 잘하고 싶다, 심화를 잘하고 싶다는데 다시 얘기했지만 그러다가 잘못되면 어떡할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때는 세상이 변하기 때문에 옛날에 배워준 걸 가지고 아까 내가 법은 뭐 옛날 법을 지금 보면 모르겠다 그랬잖아. 나중에 가서 법대 교수한테 가서 총생을 하는데 뭐 우리 별거 배우지 말라고 그러다 그런 얘기는 안 했어 내가. 근데 여러분들이 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복수정보 이거에 대해서는 내가 볼 때 이론의 여지가 없어. 이건 하기 힘들어지면 무조건 해야 되는 거고 가는 것이 누가 좁냐? 학생 좁는 거예요. 누가 따르냐? 교수들이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착각속에 있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130 학생을 듣잖아. 그죠? 그러면 지금 교양이 27학점이 필수로 돼 있어. 지금. 근데 대개 우리 학생들이 평균 49학점을 교양을 듣고 졸업을 해. 130학점 중에서. 그리고 지금 전공이 필수되니까 33학점이야. 그럼 33학점 들어가더라도 66이잖아요. 거기다가 만일에 지금 교양이 27학점 필수로 하고 실제 49학점 듣지만 그러면 필수로 해야 되니까 66에서 20절 다음은 93학점이잖아. 그럼 37학점이 남잖아. 그럼 37학점을 갖다가 자기가 좀 대가서 들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만일에 자기가 어떤 전공을 내가 원한다. 그럼 33학점 필수에다가 그래 37을 더 들을 수가 있어. 그럼 70학점 그 이상은 들으면 안 돼. 그럼 그 사람은 정신적인 노예가 되게 되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56세까지 듣는다는 건 특정 학부에서 그건 굉장히 내가 볼 때는 우스운 거야. 그러니까 내가 그랬어. 그 교수님들한테는 대놓고 얘기했어.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학생들이 모르니까 너 뭐 30학점 들을 게 아니라 너 60, 70도 들어. 60 들으면 뭐 공부 더 하는 것처럼. 같은 거를 반복해가지고 오히려 마지노럴 컨트리뷰션이 훨씬 작은 걸 들으면 안 되잖아요. 새 걸 갖다가 학생들이 새 걸 자꾸 들어야지 같은 걸 반복해서 들었다고 해서 더 뭐 지식이 늘어나는 거는 한정이 된단 말이에요. 진짜 공부하고 심화하려고 하면 대학원 가서 해야 되는 거고. 다 됐어, 해결. 하나가 이제 질문이 안 되는 게 있어. 시험은 어떻습니까? 시험이 문제인 거야, 그지? 뭐, 특정 시험 봐야 되는데, 우리가 자격증 때문에 있는 문제가 됐었어요, 처음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격증이라는 게, 여기 시험과 학생 있어요? 시험과? 없어? 시험과를 예를 든다 그러면, 영양사를 이제 자격증 시험을 하니까 50학생이 필요하다는 거야, 50몇 학생이. 그러니까 33학점 하면 나면 거지. 어디서 하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아까 33, 36, 16 아니겠어. 그럼 20줄 해봐야 93밖에 안 되니까 37이 남으니까 그다음 나머지 뭐 거기서 20학점, 19학점 더 드는 건 문제가 없죠. 그런데 모든 식품영양학과를 전공하기 때문에 복전공하는 학생이 영양사 될 필요 없잖아. 그 학생은 33학점은 넣고 무슨 식품 산업에 가서 근무하든지 뭐 하면 되는 것이고 영양사가 되길 원하는 학생은 추가로 들으면 되는 것인데 왜 필수로 만들어가지고 학생을 졸업을 못 시키느냐. 내가 질문이 그거였어요. 과목을 업하면 되는 거야. 다 들으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공무원을 하는데 복수전공 때문에 못 듣겠다 하는 거는 굉장히 비현실적인 그냥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질문하는 것 뿐이지 현실은 33학점을 복수 하나 과목을 더하기 때문에 이걸 못하겠다 한다는 거는 무슨 뭐 대학이
그렇게 대학 생활을 하라고 그런 건 아니거든요. 됐나요? 또 있나요? 한 명이 지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기 올렸는데 두 학생이 인류 대학이라는 추상적인 표현을 지으라고 총장님께서 공부점 와서는 고독하신 한인대학교의 모습이 궁금합니다. 한인대학교의 모습이라고 보기보다는 내가 아까 얘기한 거는 한림어 여러분들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한림대학이라는 모습보다는 한림대학에서 4년 정도 교육을 받은 사람 학생은 어떤 사람이어야 되는 것이냐. 그 내가 아까 얘기한 것이 나는 다시 얘기했지만 내가 나름대로 이제 많은 학생을 만나봤기 때문에 아마 나보다 더 많이 만난 사람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교수님들은 자기의 학과 학생을 많이 만나고 과목 학생을 만나지 나처럼 전 과에 의장을 포함해서 작년에 한림학교에서 계산한 게 17번이니까 지금 과목은 더 많은 거지. 한 번에 30명, 20명 여자 그래가지고 이런 거 만나고 애로사항을 듣는 거죠. 학생들이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그러는데 기본이 뭐냐 그러면 교육이 아까 이제 워크하는 우리 말고 내 자식이라면 어떻게 하실래? 이 자식이 내가 뭐 돈 받고 학교 생활에서 등록금 내고 그런 학생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이 학생이 내 자식이라고 그러면 내가 뭘 가르칠래? 내가 뭐 가르칠래? 이거 내가 아는 거 그냥 가르쳐가지고 야 너 이런 돈 내고 등록금 들어왔으니까 100 내고 나가. 이럴래? 아니면 이 학생이 정말 이 분야에서 뭘 알고 싶을 때 아는지 모르는지 확인도 하고 가르치고 할래? 그것이 기본인 거예요. 교육이라는 거는. 그냥 그거 못하라고 하겠어요. 그러면 딴 비즈니스 하고 살지 왜 대학 교수를 하고 왜 대학교 총장을 하고 왜 대학을 운영하겠느냐. 기본적으로 그거예요. 그럼 한림 대학이라는 것은 뭐 하는 것이냐. 그러면 다 사람이 아까 내가 얘기했지만 쓸모가 있는 사람을 만드는 거야. 여러분들이 어느 위치에 가든 어떤 자리에 가든 여러분들이 쓸모 있는 사람이 돼야 되고 대학 들어와서 나갈 때 발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내가 아까 세 가지를 얘기한 거야. 내가 여러분들한테 원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항상 스피릿 자체가 굉장히 챌린징하는 스피릿을 가지고 오라고 있고 여러분들이 항상 퍼시브 마인드, 긍정적인 거야. 뭐 하다가 세상 탓하고 자꾸 비아냥되고 나 이런 건 아주 그냥 그 자체가 세상이 다 옳다는 게 절대 아니고 여러분들이 잘 되는데 그 도움이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난 여러분들이 잘 됐으면 좋겠어. 사람을 사랑하는 데 있어가지고 긍정적으로 보고 항상 I can do it 할 수 있다는 진취적이고 도전 의식을 갖고 그래서 이제 이 사회가 한인대 출신 그러면 이런 캐릭터가 있구나. 캐릭터라는 게 참 좋은 표현인데 품성이나 인품이 있구나. 이렇게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난 여러분들이 한림대학교 어떤 모습으로 갔냐보다는 한림대학 졸업하는 여러분들이 사회가 어떤 평판을 갖느냐. 사회의 평판이 참 중요한 거야. 여러분들을 잘 이제 앞으로 살아나가고 있을 때. 그런 평판을 가지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또 있네. 간호학부 이제 간호학과라고 정다의 기술 배우는 게 낫다. 그건 낫다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그래서 아까 내가 설명할 때 대학 오는 게 대학 가장 가치가 있는 곳인가 그걸 물어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되는 거지. 나 부모님이 가르쳐서 왔어요. 뭐 대한민국에서 오다 보면 대학 한 대가 생겼어요. 그래서 왔어요. 근데 뭐 어떻게 오다 보니까 한림대학 왔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의 미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림대학하고 만난 거를 내가 2년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뭐 모아놓은 중에서 하나가 한림대학 왔다.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자체가 자긍심이 생기기도 어려워요. 자긍심이 생기기 어려우니까 스스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을 해야 돼. 내가 어떻게 한림학부 있어 없어요? 진짜 없어? 한림학부 기자 12명하고 어떻게 내가 오늘이 수요일인가요? 내가 월요일 저녁에 전역을 했어. 그러면서 내가 학생들한테 거의 1, 2, 3, 4는 다 했으니까 내가 항상 어느 조직에 내가 이게 지금 한림대학 총장을 2번째 하지만 10개 조직에 장을 하니까 그러니까 10개 조직이니까 어느 때 이태원 실지원들한테 내가 하는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은 아직까지 취직은 안 했지만 취직한다고 쳤을 때 내가 얘기했으니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dream high. 꿈이 높아야 돼. 아유, 제가 뭐 합니까? 뭐 아직 배우는, 여기 젊었을 때는 실수가 뭐 무슨 상관 있어. 여기 dream high. 꿈이 높아야 되고. 두 번째는 그 꿈을 성취해가지고 we have to aim high. 목표를 높이 설정을 해야 돼. 100점 맞으려고 그래야지 80점 맞는 거지. 아, 저는 80점이면 좋은데요? 그럼 60점 맞게 돼. 항상 we have to aim high. 이 세 번째는 나 아니면 절대로 안 하는 얘기하는 거야. 근데 내가 항상 얘기해. we have to aim head up high. 머리를 고치려는 거야. 골프 칠 때 절대 머리 들지 말라 이런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우리나라는 뭐라 그래? 아, 이거 벼가 익으면 뭐 머리를 숙입니다. 여러분들은 벼가 익은 나이가 아니야. 벼가 익다는 벼가 고개도 숙이면 딱바닥에 보이는 게 없어. 젊은 사람이 말이야. 밑에 보고 다니면서 뭐 보면 딱바닥에 뭘 두둑해 있겠어요. 그러니까 머리를 꼿꼿이 들고 다닐 때 꼿꼿이 들어야지 뭐가 보이느냐? 뭘 볼 수가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항상 머리를 꼿꼿이 들고 15도 위를 보고 멀리 보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젊은 사람이 앉아가지고 제가 뭐 배우는 때문에 잘 모릅니다. 이렇게 위축돼가지고 하면 안 돼. 그거는 점잖은 거하고 다른 거예요. 점잖은 거는 여러분들이 많이 배운 다음에 곡식이 다 익은 다음에 벼가 고개를 숙이는 거지 익지도 않았는데 속에 아무것도 없는데 그 고개 숙이고 다니면 안 돼. 그럼 여러분들이 보는 시야가 좁아져요. 그러니까 매우 읽어봐야 되는 거라. 그래서 지금 이 마지막 학생이 얘기하는 거에 우선 대학에서 뭘 배우냐면 대학이 그렇게 뭐 기술 배워가지고 취직하는 그런 장소는 아닌 거예요. 그죠? 아까 내가 얘기했지만 대학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인성도 많이 키워야 되고 대학을 들어와서 또 뭘 해야 되냐. 내가 협동심을 얘기한 것이 네트워킹을 짜야 된다 했잖아요. 혼자서 공부하더라도 지금 학교에서 배운 것만 공부할 수가 있어. 독학도 왜 못해? 고등학교도 독학하는데 대학을 독학 못하는 게 뭐 있어? 이 셀폰 하나 먹으면 여기에 지금 학교 교재가 안 나오니까 뭐가 안 나옵니까? 다 나와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왜 대학을 다녀야 되느냐? 왜 4년제를 다녀야 되느냐? 여러분들하고 비슷한 또래하고 피어그룹이 있어요. 피어그룹. 피어라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피어라는 게 여러분 동료라는 거예요. 피어가 없으면 안 돼. 여러분들은 교수님하고만 살기 위해서 학교 들어올 게 아니야. 여러분들은 학교 들어와서 여러분 친구들하고 사귀고 내가 인터미럴 리그를 왜 만들었느냐? 왜 인터미럴 리그를 만들었겠어요? 학생 때는 인성을 배워야 되는데 인성을 100대 고전 읽어서 인성 배우는 사람이 있냐? 그건 안 되는 거야. 그런 인성을 배울 수는 없어. 그 인성이란 거는 특정 책을 보다든지 특정 교수를 배워서 인성 배우는 거 아니에요. 인성은 뭘 배우느냐? 여러분들이 사회 살아가는 그 방법이라는 것은 교수님으로도 배울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친구들하고 협동하고 살아가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배울 수 있습니다. 항상 여러분들은 친구로부터 배울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뭘 해야 돼? 윗사람으로부터 교수나 총장으로부터 잘 칭찬받으면 좋은 건 너나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야. 물론 총장이나 교수로부터 칭찬받으면 좋지만 뭐가 중요한 것이냐? 내 친구로부터 존경받고 친구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돼.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훌륭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배우는 것이 대학이야. 피어 그룹에서부터 대학으로 돼. 그거를 모르고 하니까 스티브 잡스가 얘기한 게 뭐야? Stay hungry, stay foolish. 여러분들이 foolish하게 살아야 돼. 그걸 갖다가 자그마한 계산 막 해가지고 말이야. 요건 내가 손해요. 네가 손해야. 너 왜 요거면 나면 될 거야. 그거 하다가 시간 다 웨이스트하고 크게 되지 못하는 거야. Stay foolish. 만약 여러분이 스티브 잡스 좋아한다면 you better stay foolish. 알았어요? Stay foolish 하고 그리고 stay hungry. 이렇게 하는 것이 여기서 발전하는 길이에요. 그래서 물론 이렇게 기술도 배우고 원칙도 하고 그럴 수도 있겠지. 그러니까 카네디 대학 졸업하고 대학 가는 분도 생기고 하는 거예요. 그 자체를 내가 나쁘다고 볼 수 없고 뭐 취업이 안 되는 것이 뭐 교육이 나쁘다고 볼 수도 있지만 또 사회 환경이 미스매칭이 되는 것도 많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전공이라는 것은 정원제라는 걸 내가 경시하는 게 복수 전공해가지고 앞으로 복수 전공하면 학과라는 건 이제 사라져. 학과라는 거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전공만 남아있는 거야. 그러니까 전공이 근데 세상에 변하는데 대한민국 같은 교육제도에서는 이런 나라가 전 세계에 없어. 들어왔을 때 고등학교 때부터 전공을 정해가지고 난 뭐 하겠습니다. 고등학생이 어떻게 전공을 알아가지고 들어오고 말이야. 일생 그 전공에 해내고 만들고 그러면 안 되지. 전공 들어와가지고 전과라는 건 매우 어려운 결정이기 때문에 자기가 복수 전공을 택하고 그다음에 제3전공 택하고 그것도 자유롭게 택해서 하고
뭐 대학을 3년 만에 나올 수도 있지만 또 5년 다니면서도 전공을 몇 개 더 할 수도 있고 이것은 자기 인생을 자기가 설계해서 살아가도록 만들어주는 것이지 이걸 갖다가 뭐 주어진 데서 그냥 해가지고 졸업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게요. 시간이 별로 안 남았는데 추가로 물어보고 싶은 사람. 아까 누가 토론하는 분을 만들었는데 그 누군가 토론을 하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아주 열심히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참 감사의 박수 한번 더.